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을 비명계 인사들로 대거 교체했죠. 다만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켰는데요. 비명계의 반발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공천 걱정이 아니라 방탄이 문제라며 조 사무총장이 방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는 논리죠.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했죠. 정책위 의장과 전략위원장 등 당 주요 요직에 비명계나 중립적인 인사들을 앉혔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는데요. 이 대표와 보조를 맞춰온 당내 인사들은 통합과 탕평 인사다 높게 평가했죠.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 실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예. 사실은 또 민주연구원장이나 새로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분들의 역할도 매우 크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조정식 총장까지 비명계를 했다면 네.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책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천 칼질이야 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사무총장만 공천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가령 무슨 전략위원장이다 이런 등등이 다 공천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정식 의원하고 저랑 같이 국회의원을 오래 해봐서 오선 중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정식 총장이 절대 그렇게 흔들려서 공천 칼질을 할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무총장 자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로 시끄러웠죠.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실무를 다 처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비명계에서도 공천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조 사무총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 이른바 방탄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쓴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이 저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데 사무총장의 역할이 매우 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그대로 유임했다는 것은 어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물론 당의 전체 기조도 변동이 없다. 국민의힘 기승전 방탄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죠. 한일 정상회담 비판도 이 외교 문제를 자신들의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정쟁이 하나입니다. 심지어 의료 관련법 개정안까지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 아닙니까? 이 방탄이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방탄 프레임을 뚫어야 민주당이 산다는 건데요. 총선 공천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용퇴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란 입장이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그 대신 차선책으로 요구한 게 인적 쇄신이란 겁니다.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그래서 새로 교체된 당직자들이 그동안 더 씌워진 방탄 이미지를 뺏겨내고 사법 리스크와 당을 좀 분리시켜라. 조정식 사무총장뿐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콕 찍기도 했는데요. 서 최고위원 역시 방탄 이미지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오늘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산시당 소속 지방 의원들에게 불참 사유서까지 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명계 인사 반말, 친명계에선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큰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든지 또는 뭐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인용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인사를 단행한 이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다음엔 결과가 다를 거다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체포동의안이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사정을 잘 아는 제가 볼 때는 당이 흔들릴 일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우연의 분석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도 이런 예측을 내놨었습니다. 그럼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만약에 나온다고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다 부결표 던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직 개편 직후 비명계를 위해 인사를 단행한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죠.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비명계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만족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당직 개편으로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듯 싶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른바 개딸 문제도 바로미터로 떠올랐죠. 친명계에선 개딸의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항변을 했는데요.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비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겁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당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쏘아붙였습니다.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가 있는 건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로 이번에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됐죠. 송갑석 최고위원은 개딸이 진짜 프레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구를 했습니다. 개딸 중에 아주 일부인지 뭐 개딸이 아닌 사람 중에 일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분별해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실추시키고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뭐 출당 조치까지도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현 민주당 지도부 친명계가 대부분이죠. 과연 송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줄까 싶습니다. 당장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에는 욕값도 포함이 돼 있다. 그 욕먹는 것을 너무 고깝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혹시 국회의원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 왜 저분들이 저러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팬덤 정치론자로 통합니다. 자신의 저서에
유권자의 최고 단위 정치 행위는 팬클럽이다. 이런 제목의 글까지 있었었죠. 과거엔 극렬 문파, 지금은 개딸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동지라면 멈추고 제지해달라 개딸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수차례 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도 손절한다더라면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개딸, 어찌됐든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죠. 이 대표가 과연 당 차원의 징계까지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개딸의 행태들, 사실 원조는 극렬 문파죠. 수박이라고 조롱을 당하는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당시 극렬 문파를 옹호하던 친문계라는 사실, 한마디로 아이러니한데요. 양념이라고 치부했던 행동들, 결국 당의 도구로 남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